안녕하세요. 김영선 세무사입니다. 사업 막 시작하신 분들, 뭐부터 해야 되지? 세금은 어떻게 내지? 진짜 막막하시죠?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사업 초기에 꼭 알아야 할 기본 세무상식 10가지를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자 등록 이미 다 해놓고 오셔서 물어보시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이 정말 중요한데 아무 지식 없이 하시는 바람에 손해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데요. 오늘 영상 딱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나중에 비용 처리 누락, 부가세 공제 날림, 창업 감면 놓침, 기한 내에 신고 안 해서 과태료 가산세 콤보 이런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건 제 실제 경험담인데요. 수지와 분당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지만 용인 수지는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고 성남으로 행정구역이 들어가는 분당은 과밀억제 권역이라서 업종에 따라서 창업세금 감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신 상태로 이미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신 이후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분의 세금 감면 차이가 억대로 차이가 났어요. 장소만 잘 선택했어도 1억 이상 돈을 벌면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사업장 주소 꼭 비싼 사무실 얻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을 고민하실까요? 바로 어디서 사업할까? 사업하실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보는 실수 중 하나가 사업자 하나 내야 해서 사무실 하나 얻었는데 월세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면 그 공간에서 특별히 하시는 건 없어요. 그냥 사업자 등록하려고 빌리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집 주소로도 사업자 등록 충분히 가능한데요. 전자상거래, 도소매, 콘텐츠 제작, 심지어 간단한 제조도 조건만 맞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처음부터 고정비 올리지 마시고요. 내 업종이 집 주소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 시작할 때는 무조건 고정비를 줄이셔야 하세요. 주소 정할 때 세금 혜택 지역인지 먼저 보세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 창업 감면이라는 혜택 들어보셨어요? 만 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소득세 100% 감면 가능한 구간도 있어요. 청년이 아니어도요. 일정 요건 맞으면 50% 감면도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수도권 바뀌면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야 해 생각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수도권 안에서도 혜택 지역처럼 취급되는 곳이 많은데요. 경제자유구역, 개발특구, 특정 사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장소 고를 때는 임대료만 보지 마시고요. 세금 혜택 지역을 잘 살펴보시고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종은 지금 하고 계신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것까지 넣으시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업종을 대충 넣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첫째, 업종이 안 맞으면 세무 신고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창업 감면은 업종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업종이 안 맞으면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 물건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신다면 제조업과 전자상거래 모두를 넣으셔야 하는데 많은 분이 제조업만 넣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전자상거래 추가하시는데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추가하시는 업종은 창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면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사업용 계좌, 카드, 홈택스 등록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통장에 상호가 찍혀 있다고 해서 사업용 계좌가 아닙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안 하면 가산세 과태료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세금 감면 혜택은 요건 미충족으로 배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용 카드도 카드 등록 안 해두면 비용이 누락되기 쉽고 부가세 공제도 놓치고 소득세 비용 처리도 빠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바로 카드 등록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적격증빙 3가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만 잘 챙겨도 절세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큰 거래 금액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요청해서 받으시고요. 그 외 금액은 카드로 결제했으면 일단 적격증빙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식당 같은 데서 사용하신 현금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하시되 개인 휴대폰 번호 찍는 거 말고 사업자 번호 10자리로 끊으셔야 사업자용 현금 영수증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등은 세금계산서처럼 생겼어도 적격증빙은 아니거든요. 한 번 더 체크하셔서 꼭 적격증빙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이체 항목 카드로 바꾸면 절세가 자동화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핸드폰 같은 통신비나 정수기, 렌탈, 인터넷, 구독 서비스 등은 그냥 계좌이체로 빠져나가면 증빙이 애매해져서 비용, 부가세 공제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복 지출은 무조건 사업용 카드 자동이체로 바꾸시면 증빙이 자동으로 쌓이게 됩니다. 세무는 자동화가 곧 절세일 수 있어요. 직원 채용하면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원천세 의무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초기 사업장에서 직원 뽑으시고 근로계약서 안 쓰고 4대 보험만 신고하고 원천세 신고 안 하시고 퇴사했는데 상실 신고도 안 하시면 과태료, 가산세, 비용 인정 문제까지 복합적인 폭탄이 올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 시 필수 3종 세트인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원천세 신고 반드시 처리하셔야 하고 만약 가족이 함께 일한다면 더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현금으로 그냥 주고 신고를 안 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비용 인정이 안 되면 다소득으로 잡히니까 종합소득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가족급여도 신고하면 비용 처리되니까 숨기지 마시고 제대로 신고해서 절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세금 일정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1월과 7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매달 12일까지는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세 신고하셔야 하고 4대 보험도 납부하셔야 하세요. 그리고 다음해 5월은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세금 신고 일정을 놓치시면 세금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나오게 됩니다. 초기 목돈 지출, 현금 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오픈 초기에 목돈 쓰실 때 주의하세요. 사업 초기에는 권리금, 인테리어, 비품 장비 구입 등 목돈을 지출하시게 되는데요. 현금으로 거래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계좌 거래하셔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못 받았더라도 대신 최소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뽑아서 졌을 경우 증빙 입증이 정말 어렵습니다. 경조사비도 놓치시면 안 되는 비용인데요. 실전 꿀팁 하나를 드리면 거래처 지인 결혼식, 장례식, 부조금 같은 거 사업 전에는 그냥 내셨죠? 근데 사업을 하시면 접대비 성격으로 비용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오면 꼭 캡처하시고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저장해 놓으시면 나중에 비용 처리하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사업 초기에 꼭 알아야 할 기본 세무 상식을 실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해 드렸어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주소와 업종 세팅이 혜택을 좌우하고 계좌, 카드 등록이 증빙을 만들고 직원 신고는 늦으면 과태료 가산세로 돌아오고 세금 일정 놓치면 20%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면 대표님께서 신경 쓰실 게 너무 많으시지만 그래도 초기에 조금만 신경 써서 준비하시면 절세하면서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세금까지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댓글에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